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방송,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유튜브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오셔서 궁금하신 점,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서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의외의 답도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 허심탄회하게 글 남겨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엉망이었어요. 일단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도 저 신저가 종목이 120 종목이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종목들은 극소수고요. 그러니까 올해 주식 투자를 했으면 다 잃는 그런 해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땅이나 이런 여건이 돼야 농사가 잘 되죠. 씨도 좋아야 되겠지만 어떤 여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좌에서도 수익이 날려 그러면 시장이 이런 시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장이 현재 같은 시장인데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체계적 위험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선정을 잘못해서 그랬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좀 좋았었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 끝나고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거기서 또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지금 확대 해석하고 좋은 부분들은 그냥 가려지는 그런 시장인데요. 앨런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시장은 2분기 연속 GDP가 적자면 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식을 한다. 그런데 이 침체도 다 같은 침체가 아니다. 이번 침체는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의 저하 없이 이 인플레이션 연준은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뒤에 얘기는 참 좋은 얘기였었죠. 실업률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면 고용 유지하면서 잡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만 딱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분기 연속이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면 침체다. 그런데 다 같은 침체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갖고, 야, 그럼 1분기에 미국이 GDP가 적자가 났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럼 2분기에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좋은 시장들, 우리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예전에 2020년도 같은 시장들, 이런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밟고 이렇게 가버리죠. 자, 그런 시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건 묻혀버리고 악재만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요. 연초에 벌써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3년 차에 시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다만 조금 지금 짧은 관점에서 시장 말고 지금 잠깐 동안 좀 긴 관점에서 시장도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특히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다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11월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좀 이렇게 매파적으로 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억눌러 놓고 저 8월 달이나 이때 정도, 그때부터 좀 이 시장에 좀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주식시장도 좀 부양하고, 그게 아마 지금 미국 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지금 그 정도 시기부터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물은 9월물이죠. 369, 12월물 이렇게 4개월물이 거래가 되니까요. 자, 9월물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2월물하고 9월물하고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가격 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12월물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9월물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저 9월물 만기 때까지가 아니라 그 전쯤부터 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한 8월 달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고생을 시키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뭐 언제쯤 되면 좋아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 갖고 좀 긴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앨런 재무장관의 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휘둘려요.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많은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잘 이렇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부터 매도가 나오더니 그냥 쭉 밀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마음대로 휘둘리는 그런 시장이고 기관들은 또 외국인들 하는데 거기 눈치 봐갖고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를 통해서 무위험 차익을 노리는 뭐 그런 매매들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시장은 취약한 것 같은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이제는 6월달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할 날도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으니까 뭐 힘을 내시고요. 일단 뭐 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것을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실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환경은 어떠한가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시장이 반등과 또 하락 상승과 조정을 좀 반등할 것이다, 이제 반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역부족하다. 왜냐면요,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변동성도 있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되고 있진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가에 정해져 있는 가격과 또 환율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가라든지 환율이 조정받는 분위기만 연출해 준다라면은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까지 와서 유가 110달러 선 그리고 환율 1290선 이와 같은 기준선에서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 환율에 대한 이 외국인의 이 환차손에 대한 이익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억눌려 있는 상태였고요. 더군다나 오늘은 장중에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의 단일가 이후부터 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긴 했었는데 장중에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기관의 모습들 단기적인 저점을 좀 찾는 것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단기적인 하락까지 빠져나가는 모습들까지 연출하다 보니까 오늘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세에 시장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이 수급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밸류 부담에 있는 IT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에서는 테슬라 모터스부터 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등 잘 나왔었는데 일단 미증시 내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많이 빠졌었죠. 이 때문에 이 고밸류에 있는 IT 기업들, 특히나 플랫폼에 있는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이 전망이 좀 환경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넷플릭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좀 부진했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까지 좀 경험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전반적으로 수급도 불편했고 시장에서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어제 미증시의 상승을 봤는데 오늘 우증시에 대한 하락이 물론 전반적인
대외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깊게 빠질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하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찾고 있는 글로벌 증시를 봤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조금은 깊은 조정을 더 받았지만은 조금씩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추이를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하락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후반에 좀 도모된다라면은 미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내일 우리 증시는 좀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씩 좀 희망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력이 강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 식량 안보에 대한 경고 때문에 비료 혹은 농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산업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나올 것 같고요. 때문에 내일도 원숭이 두상이라든지 혹은 비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이슈되었던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떠들썩했던 부분들이죠. 원숭이 두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뭐 시장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막 쏠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혹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 경우가 쉽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실 수 있는데요. 자, 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벌써 나온 뉴스였었죠. 2명이 의심 환자가 2명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오늘 확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혹시 돌연변이가 이게 발생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요. 자, 이 원숭이 돌연변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있었던 천연두하고 원숭이 두창은 좀 틀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뭐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 이렇게 종간에 조금 벽을 뛰어넘어서 전염이 되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공기 접촉이 아니라 이 접촉, 그러니까 밀접 접촉, 뭐 그러니까 뭐 성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뭐 마사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밀착 접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면 좀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야, 이게 혹시 변이가 돼서 공기로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변이로 변이를 했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숭이 두창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떠들썩한데요. 이게 아마 아프리카나 뭐 어디 좀 빈국들 이런 쪽에서 좀 발생이 됐으면 이렇게 많이 좀 시끄럽진 않았을 겁니다. 유럽이나 뭐 이런 쪽들,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분도 마찬가지 독일에 갔다 와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는 처음에 발생될 때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있어 왔던 질병이에요. 다만 뭐 아프리카에서나 조금 발생되고 그리고 또 뭐 발생됐다가 그냥 좀 사라지고 크게 거의 뭐 풍토병 취급받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걸 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뭐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앞에 저기 적혀 있는 공기 전염으로 공기로 전염되는 그런 돌연변이만 아니라면 통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저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하면요, 저기에 이 천연두, 원숭이 천연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이 뭐 저 천연두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람들한테도 천연두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저 1980년도에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저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면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되던 그 천연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같은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197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까지 아마 이 예방주사를 맞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맞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그 천연두 주사를 맞은 분들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 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변이가 돼서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걱정인 거예요. 그 뭐 70년대생 정도, 그러니까 70년대 초중반까지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거고, 또 지금 뭐 그 70년대 위에 60년대생, 70년대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또 인구 수도 많습니다. 그때는 100만 명 이상 태어나던 그런 한 해였어요. 예전에 저렇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 뭐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그 불법 비디오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호환,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죠. 그만큼 이 마마가 천연두입니다. 두창이고. 자, 그만큼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굉장히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진짜로 무서운 질병이었었죠. 자, 저걸로 인해 갖고 사람 천연두, 이걸로 인해 갖고 전 세계에서 3억 명 이상 죽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자, 저거는 뭐 걸리면 뭐 30에서 치사율이 30에서 50%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면역력이 없는 집단들, 이런 집단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치명률이 50%에서 최고 90%까지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저게 1980년대 종식이 딱 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좀 극복한 바이러스 중에 가장 딱 하나가 있다라면 그게 저 천연두 바이러스인데요. 80년대에 뭐 싹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굉장히 백신을 전 세계에서 많이 맞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WHO에서 1980년도에 공식 종식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는 천연두는 없다라는 그런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전염되던 그 천연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뭐 낙타나 이런 데서 옮겨와서 이 변이를 거쳐서 사람한테로 왔는데, 저 천연두 같은 경우는 공기 전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전파율도 굉장히 강했고요. 치사율도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는 그 변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퍼지는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기 전염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바이러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데가 두 개가 있어요. 미국이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보관하고 있던 그거는 1999년도에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남아 있는데, 자, 뭐 저런 것들도 극복이 됐기 때문에, 그쵸? 지금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WHO에서 이 비상사태를 좀 선언을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저게 확진자 수가 저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저기서 보시게 되면
저 5월 초 뭐 이때부터 발병이 돼 갖고 쭉 어떤 보도 자료를 보면 뭐 3,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뭐 한 1,700명 정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내일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 코로나에 이어서 뭐 세계에서 일곱 번째 그렇답니다. 이것도 TV 뉴스에서는 일곱 번째라 그러고 뭐 신문 찾아보면 여섯 번째라 그러고 좀 틀려요. 자, 근데 여섯 번째가 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걱정거리로 이렇게 와 닿는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코로나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는 어떤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님들 좀 아셨을 테니까 자, 그 관련되는 종목들 오늘 움직인 것들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뭐 오늘 상한가를 갔죠.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요거는 원숭이 두창 등 15종의 병원체를 검출하는 진단키트 요거를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투기적인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었죠. 이런 거는 쫓아가시고 싶으면요. 뭐 뒤에 나오는 종목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가시고 싶으시면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놓고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2위에 뭐 저만큼 갔는데 쫓아가서 물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언제 갑니까? 이렇게 종목 상담 질문을 올려도 그때는 벌써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을 반드시 정해놓고 들어가시고요. 자, 뭐 오늘 상한가로 끝난 거 보면 글쎄요, 뭐 내일 또 좀 플러스 출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쫓아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관련주들을 막 이렇게 확대해서 뭐 이것도 관련주 아니야? 이것도 관련주 아니야?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시기가 지금 또 벌써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원숭이 두창 관련돼 갖고는 내일 저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 저런 부분들이 좀 더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실망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입니다.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요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자, 그런데 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일단 그대로 좀 찍혀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컨디션 만드는 회사인데 컨디션에서 나오는 매출도 있고 또 뭐 다른 신약들 뭐 항암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실제로 흑자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실적도 제약바이오 주식들 중에는 좀 찍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걱정이 조금 덜한데요. 자,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천연두 백신을 이쪽에서 지금 백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한 임상 준비를 착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100% 이것도 좀 믿기는 조금 그런 게 저 코로나 백신도 조금 개발을 하다가 말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 가십니까, 여러분들? 뭐 TV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좋아요,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또 뭐 시장 이렇게 급락을 하면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믿음이 갑니까? 잘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한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 뭐 임상 준비를 착수한다 저런 얘기를 100% 믿을 건 못 되고 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도 이 관련주로 조금 엮입니다. 자, 요거는 저 원숭이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구강 경구용이죠. 코로나 치료제를 원숭이 두창에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을 FDA에다가 패스트 트랙으로 조금 신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FDA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런 거, 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엮여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니까 요것도 관련되는 종목이다. 뭐 그렇게 보시고요. 뭐 시장 분위기들 봐서 조금 이용을 하시려면 좀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바이오로메드 외에 또 저런 것도 있죠.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있죠. 자,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키메릭스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천연두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인데 뭐 그게 이름이 브린시도포비르라고 얘기를 하네요. 되게 어려워요, 이름도. 자, 근데 여기에 쓰이는 중간체 HDP 트로실레이트라는 이름의 중간체를 파미셀에서 이 키메릭스에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주로 조금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보면 녹십자 MS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직접 관련이 되는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018년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용역을 받았어요. 두창 백신을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용역을 받아서 그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일단 관련주는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냥 이거 관련주 찾으시려면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렇게 딱 쳐서 엔터만 딱 치면 그냥 쫙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런 종목 매매를 하시려면 꼭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적인 뉴스가 있는 산업, 직접적인 뉴스가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전 산업 현장을 다녀오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요, 오늘부터 해서 7월 12일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원전 설치에 대한 뭐 운영 규정이라든지 법적 제정안에 대해서 행정을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뭐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나왔었고 실질적인 대선 이후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최근까지는 이 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좀 어느 시간 동안에 좀 쉬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오늘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에 대한 설립 이야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이 지난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서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을 크게 두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수출 지원단,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국내 원전에 대한 사업 가동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수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 뜻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날짜에서는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 발표를 이제 곧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자료 화면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의 설치이고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중점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은 산업부에 대한 이 이야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색깔, 친원전, 그리고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융합되면서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원전 수출, 그러니까 원전 수출, 해외 원전 수주, 이와 같은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어떤 시나리오를 좀 기대하고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국가별 이 국가 향후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본 입찰을 통해서 가장 빠른 것은 지금 체코의 원전 한 기의 이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나라 이 원전팀이 K 원전팀이 체코 이 수주를 좀 따오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국가의 원전에도 상당히 입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도 원전 수주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면 당연히 변동성을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친원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임기 첫 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원전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이 가능성이 큰 체코의 원전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체코의 원전 사업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입니다. 우선 이제 이 지금과 같은 기업들이 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또 자회사 하청을 통해서 원전 기자재 기업들도 함께 볼 수 있겠다. 포인트는 국내 원전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체코발 모멘텀을 가장 먼저 기대하고 있지만은 주요 지역과 주요 국가에서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팀이 상당히 기술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일단 최근에 와서 큰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 입찰에 가장 근접한 국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원전 이 보수라든지 원전 설비에 대한 모멘텀까지 살펴본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원전 팀은 그동안에 좀 많은 보수와 설비를 담당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기술력 인정으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요 국가의 원전 계획이 있다라면은 우리나라 입찰이 분명히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도표는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추진을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이고요. 체코도 이번에 한 기의 원전 이 입찰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시설을 늘릴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 원전에 대한 입찰이 된다라면은 다음 원전에 대한 수주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전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원전 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이 SMR에 대한 사업권을 뉴스케일 파워가 대부분 따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뉴스케일 파워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 내부에서도 SMR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량이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살리는 때이기 때문에 원전의 다음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직접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라든지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원전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만약에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낸다라면은 대표적으로 건설사, 원전 플랜트 사업을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에 대한 위치가 좀 중요한데 사실 오늘장에서는 시장의 하락을 그대로 받아오면서 떨어졌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인 원전 사업을 해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아니라 원전 기자재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본다라면 탄력이 컸었던 종목들 먼저 챙겨본다면 한신기계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종목은
음봉에 마감을 했지만은 장중에 7%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한 이슈가 이 대선의 과정 동안에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위치가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횡보와 그리고 원전 이 수출 전략 추진담화 같은 이와 같은 이벤트가 진행된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챙겨볼 수도 있겠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관련된 종목들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있겠고요. 그리고 서전 기전과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에너토크가 오늘 사실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마감은 2%대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14%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다른 종목들 내에서는 G2파워 이 종목도 장주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원전 기자재 쪽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일정의 기간이 오늘부터 해서 7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원전에 관련된 좀 이 법정 제정 그리고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안으로 찾아온 겁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 워낙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대안으로 이런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종목이고요. 뭐냐 하면 체외 진단 서비스하고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미코바이로메드가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 진단 키트 뭐 그런 거에 대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시장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 그 진단 키트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겠죠. 근데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가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WHO에서 회의를 해서 뭐 이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라면 아마 이런 종목군들도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단키트 쪽이 옛날에 그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이것도 관련주 처음에는 몇 종목이 있다가 계속 확대돼 갔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WHO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진폐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4월 달에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바이오마커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미코바이로메드가 저렇게 움직였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숭이 두창 관련되는 것들도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테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코로나 진단 키트로 상당히 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엮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랩지노미스가 지금 한 시가총액이 1924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일단 뭐 좀 많이 비싼, 많이 높은 그런 수준은 아니죠. 근데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거나 뭐 흑자가 나도 요만큼 흑자가 나고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진단 키트를 무지장 많이 팔았나 봅니다.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1,045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당기순이익도 839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자, 올해 뭐 예상치가 1,130억 정도가 예상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1분기에 매출액이 한 796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02억 정도가 나왔는데 매출액
이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2배도 훨씬 넘습니다. 자, 전년도 1분기가 매출액이 한 34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 796억.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전년도 1분기가 157억이었는데 지금 50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죠. 이제 우리 국민들 이 백신을 맞은 지가 시간이 좀 이렇게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여름이 지나는 그런 시기에서는 한번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 오히려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봐가면서 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올해 3월 달에 이게 랩지노믹스가 14,000원까지 갔었습니다. 14,000원까지 가고 뭐 그다음에 뭐 증자해서 그 증자 물량 상장이 되고 그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요. 자, 뭐 거의 14,000원 하던 게 5,370원까지 빠졌고 또 이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그렇다면 이 시장 분위기나 혹은 뭐 좀 여타 뭐 다른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하락 쪽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뭐 그런 걸로 엮이면 요거도 끼가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투기적인 그런 시세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7월 달이 이렇게 넘어가고 8월 달 이렇게 돼가면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좀 짧은 단기 매매 관점 그런 걸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해드리는 손절가는 꼭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좀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6,5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우진입니다. 앞에서 원전에 대한 키워드 안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SMR 사업에 대한 원전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상용화의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면요, 원전용 정밀 계측기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전 프로젝트에 수혜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원자력 연구원이나 뭐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과의 원전 기술을 함께 협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로벌 SMR 신기술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하는 등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SMR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이 사실은 원전 관련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원전 관련주 안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한신기계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등락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등락이 크게 진행되었을 때 가격적으로 했을 때 3,000원 라인대에서 14,950원, 15,000원 라인대까지 5배 가까운 변동선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와 같은 변동을 대부분의 원전 종목들이 좀 따라가기도 했었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등락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 8,000원 선에서 16,000원 선까지 움직였던 등락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배 가까운 상승은 보였지만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원전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는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은 아니었다. 다만 단기적인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같이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SMR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어느 일정한 이 가격선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에 유효한 종목을 찾는다라면은 한신기계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우진과 같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꾸준한 추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위치가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의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접근하시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방송으로는 시초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하단에서의 매물대 라인대까지 분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1차적인 목표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위치까지 박스권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5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조금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글도 좀 올라오네요. 자, 뭐 한 끝으로 오옥태원님께서 오늘 영혼까지 이렇게 털어버리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시장이 그렇죠. 지금 뭐 빠지는 것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한 뭐 배신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 뭐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도 있죠. 항상 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하는 얘기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이 뭐 오늘이 정말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시간으로 따지면요. 뭐 저 새벽 6시에 만약에 동이 튼다라면 4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전날부터 시작해갖고 깜깜하게 이렇게 어둠이 오기 시작한 거는 작년 6월달 정도부터 그때부터 어둠이 오기 시작한 거죠. 작년 6월달에 주가가 3,316포인트를 찍고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우리 투자자들만 그냥 뭐 괜찮겠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TV 방송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3,300포인트에서도 밸류에이션 나중에 성장할 부분들 생각해 보면 미국이 뭐 퍼가 20몇 배인데 우리는 몇 배입니다. 안 비쌉니다. 그런 얘기하고 또 3,000에서도 그런 얘기하고요. 이제 2,900에서 바닥 다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2,700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입니다. 이런 얘기, 더는 빠질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저 작년 6월 달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벌써 1년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시장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1년간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7월 하순이나 8월 정도 그쯤에서는 진바닥을 확인을 하고 좀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런 환경으로도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시청자님들 뭐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까지 했었어요. 옛날에 블랙조크로 증권회사 다닐 때. 야, 이거 뭐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이 바닥을 형성을 해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게 바닥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들까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가 바닥에 근접한 그런 주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입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뭐 한 2달 정도, 뭐 한 달,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내에는 어느 정도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임하는 자세가 좀 무겁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이 반등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 번에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봐도 상당히 깊은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용기 내시고요. 시장이 저점을 잡아가는 1차적인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많은 분들 좀 인내하시고 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